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많은 별명이 있지만 영국 언론이 표현하는 내용 중에 상대팀 팬들도 사랑하는 유일한 선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축구라는 게 하나의 결과, 승리를 할 수 있는 팀이 한 팀밖에 없는 전쟁인 만큼 상대팀으로 만나는 상대 선수들은 모두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인데요. 그런 승부의 세계라는 특성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팬들뿐만이 아니라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경기할 때 모든 지역의 축구 팬들이 좋아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5부 리그 팀인 테머스와 치렀던 토트넘의 2024-2025 시즌 FA컵 3라운드 경기 당일에도 버밍엄 지역의 작은 소도시, 마을 정도의 규모인 테머스의 현지 팬들은 손흥민 선수를 향해 엄청난 환호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례적이고 특별했는데요. 물론 토트넘과 테머스 사이에 클럽 간의 수준 차와 규모 차이가 워낙 크니까 프리미어리그 팀인 토트넘, 그리고 많은 스타 선수들이 즐비한 토트넘이 테머스와 경기를 하러 왔을 때 팬들이 여러 선수들에게 환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테머스 팬들 역시 테머스의 승리를 응원하면서 토트넘 선수들에게 야유도 보내고 또 테머스의 승리를 열심히 응원했거든요. 그러나 오직 손흥민 선수에게만은 그 야유가 예외였습니다. 테머스와의 경기 현장에서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비하인드 스토리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테머스와 경기를 치르게 됐을 때 해외 스트리밍 방송사도 이 경기 손흥민 선수가 테머스와 경기를 치른다는 것을 크게 포스터로 만들 정도로 홍보했습니다. 토트넘의 여러 스타들 중에서도 진정한 월드스타, 월드클래스 선수는 손흥민 선수뿐이고 손흥민 선수가 대표적이기 때문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테머스 경기장에 입장하기 위해 이동할 때 많은 테머스 팬들이 몰려들었는데 토트넘의 경호원들이 그리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어요.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라 응원하는 분위기, 또 너무나 반기고 행복해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호적인 분위기라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 역시 이렇게 보시는 사진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테머스 팬들과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날 테머스의 경기가 열린 램그라운드 5,000석이 채 되지 않는 규모이고 또 고정좌석은 518석밖에 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규모고요. 보시는 대로 경기장 입장이라든지 또 벤치, 라커룸 등이 컨테이너 박스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열악한 환경,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뛸 정도의 환경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테머스가 올 시즌에는 영국 잉글랜드 리그 단계에서 5부 리그에 속하는데, 5부 리그는 논 리그, 즉 EFL, 잉글랜드 풋볼 리그, 프로 및 세미 프로를 총괄하는 2, 3, 4부 리그 바깥에 있는 아마추어 단계의 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내셔널 리그에 속해 있는데 이 내셔널 리그가 실질적으로는 동호인 축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투잡을 뛰는, 본업이 따로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구단 운영 자금도 극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테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2024 시즌에는 내셔널 리그 북부 지역만 대상으로 한 지역 리그, 6부 리그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5부 리그로 승격을 했고, 몇 년 전에는 7부 리그까지 밑에 내려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규모의 아마추어 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최근에 조금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프로급 선수들이 합류를 하면서 강해지고 5부 리그까지 올라왔고, 또 3부 리그 팀을 FA컵 1, 2라운드에서 격파하고 올라오면서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토트넘이 물론 이렇게 고전하면서 연장전까지 치르고 또 연장전에 손흥민 선수까지 뛰어야 하는 상황이 됐던 것은 테머스의 투쟁심과 경기력이 대단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토트넘이 실망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찌됐거나 테머스 팬들이 이렇게 토트넘 선수단이 타고 온 버스가 문이 열리고 경기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한 명 한 명 내릴 때는 이런 야유도 하고, 약간 좀 이제 그냥 물론 스타 선수들이니까 직접 보고 사진도 찍으려고 하긴 했지만 조금은 적대적인 분위기를 보였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딱 나오자 소니 하고 외치면서 막 한호성이 나오고 막 반기는 함성이 나왔어요. 그러자 사실은 조금 굳은 표정으로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이 나오던 것과 달리 손흥민 선수가 씩 웃으면서 나오고, 테머스 팬들, 테머스 관중들 사이를 지나갈 때 많은 팬들이 박수치고 격려해주는 그런 두드림의 모습들이 있었고 악수를 권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원들이 있었지만 정말 치열한 그런 분위기, 좀 과열된 분위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테머스 팬들도 환호를 하면서 적정선에서 예의를 지켰기 때문인데요. 보신 대로 등을 툭툭 두드리는 게 정말 가격을 한다거나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애정 어린 손길이었고, 악수를 권하는 팬들도 있었고, 소니를 외치면서 정말 호감을 표시하고 존중심을 표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본 모든 이들이 아마 흐뭇하게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전국
전국구다. 이 전국구가 영국 전국구다. 즉 세계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경기장에 가까워지면서 테머스의 유소녀 선수들, 유소녀 팀이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유소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 온다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유소녀 선수들이 다른 토트넘 선수들에게는 별로 반응 없이 지나가다가 손흥민 선수가 나오니까 다 같이 하이파이브 해보고 싶고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서 몰려드는 모습도 있었고요. 테머스 구단의 마스코트들도 다른 토트넘 선수들이 아닌 손흥민 선수에게 다가와서 인사하고 사진 찍고 또 다양한 그 이벤트를 연출하려고 몸푸는 손흥민 선수 근처로 오는 몰려드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대단한 스타이자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특히 토트넘 홈 경기가 아닌 다른 팀을 상대하러 간 원정 경기에서까지 환영받고 기대를 받는 선수들의 선수이자 진정한 리그의 스타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벤치로 가는 상황에서도 벤치 뒤에 앉아있던 많은 테머스 팬들이 소니를 연호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흐뭇하게 웃으면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결국 경기에 투입이 됐을 때도 지금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하는 뒤에 배경으로 손흥민 선수 유니폼 줄 수 있나요? 라는 또 플래카드를 만들어 온 현지 팬이 보이거든요. 이날 경기는 관중석 수용 인원 자체가 적을 뿐 아니라 토트넘 원정 팬들이 그리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바로 테머스 지역의 팬들이고, 테머스가 런던 인근 지역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토트넘을 애초에 응원하는 토트넘의 서포터인 팬들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즉 테머스에서도 순수하게 손흥민이라는 프리미어리그 스타를 좋아하는 팬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경기를 웃으면서 지켜봤던 손흥민 선수, 팀이 고전하면서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본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흐뭇하게 이날 경기 내내 시간을 보냈고, 정말 많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사진이 나올 정도로 현장에 찾아온 현지 스포츠 사진 기자들이나 테머스 구단 미디어 담당자들이 손흥민 선수 쪽으로 모든 포커싱을 한 것을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테머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시작 직전에 잠깐 킥오프가 지연됐잖아요. 경기 골대 그물망이 이제 고정하는 것이 부러지다 보니까 이걸 갑자기 수리를 해서 경기를 해야 했는데, 수리를 했던 왼쪽 측면 공격수가 22번 에노루 선수, 자라 매장 직원으로 저희가 이제 입중계 때도 많이 얘기 드렸던 그 선수가 고치고 또 골키퍼가 함께 보수 작업을 했던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건축 측량사로 일하고 있다라는 자스신 골키퍼, 테머스의 주장환장을 차고 경기를 시작하기도 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뭐 경기 내내 엄청난 선방을 보이기도 했지만 경기를 마치고 나서 했던 인터뷰가 정말 놀라웠다. 연장전이 돼서 메디슨이 교체되어 나가더니 손흥민 선수가 들어왔다. 내가 테머스의 주장이었는데 토트넘의 진짜 주장 손흥민 선수가 내 앞에 딱 서는 걸 보고 맙소사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또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득점 기회를 창출해내고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테머스의 분전과 또 투지가 꺾이는 0대4의 패배로 이어졌는데, 다른 토트넘 선수들도 테머스 선수들이 정말 좋아했고 많은 좋은 경험을 하면서 유니폼도 바꾸고 했지만은 그 선수들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등장했던 그 순간이 가장 뜨거웠고 테머스 선수들도 흥분했던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테머스의 오른쪽 측면 수비수 풀백으로 뛴 벤 크롬프턴 선수는 경기 내내 매우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대부분이 본인의 직업이 따로 있고 축구 선수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크롬프턴 선수는 썬덜랜드 소속으로 경기 경험을 쌓기 위해, 성인 축구의 경험을 쌓기 위해 지금 테머스로 임대온 프로 선수거든요. 이 크롬프턴이 경기 도중에 마이키 무어라든지 베르너는 정말 잘 막아냈지만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자 연달아 뚫리면서 결정적인 실점 위기들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기 마치고 나서 유니폼을 바꿔 입고 이 기념사진을 직접 본인의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계정에 올렸던 크롬프턴인데요. 스페셜이라고 하면서 바꿔 입은 유니폼, 손흥민 선수의 실착 유니폼에 사인까지 받았다. 그야말로 손흥민 선수가 선수들의 선수, 선수들이 스타로 여기는 선수라는 것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미국의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프라임 비디오 스포츠, 아마존 프라임에서도 이 장면을 또 리트윗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사인 유니폼을 받았다, 상대 선수가. 그리고 그 선수에게 사인까지 하고 유니폼을 준 토트넘 캡틴 손흥민 선수의 품격을 보여준 그런 감동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해외 팬의 댓글도 이게 바로 품격이자 인성이다. 나는 토트넘 팬이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 너무나 갖고 싶다. 토트넘의 미국 계정도 이 프라임 비디오 공식 계정에 소니는 그런 선수야. 정말 품격 있는 사람이지. 또 이런 댓글도 함께 나누면서 많은 반응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보통 또 아무리 상대 선수들의 유니폼도 바꾸고 또 다른 팀 선수에 대한 존경심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해도 상대 팀의 감독까지
기념사진을 찍는 일은 드문데 피크스 감독도 경기 끝나고 나서 교체 출전했던 미드필더 치쿠나 선수와 함께 구단 사진사에게 부탁을 해서 손흥민 선수와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또 경기 끝나고 일부 찾아온 토트넘 원정 팬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손흥민 선수에게 또 한 명의 테머스 선수가 자신의 딸도 또 데려와서 인사하려고 하고 얘기 나누려고 하는 모습들이 포착될 정도로 경기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테머스, 스텝, 코치, 선수들이 찾아와서 손흥민 선수를 좀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모습들은 손흥민 선수의 영국 내 위상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고요. 기념사진을 촬영한 치쿠나는 본인이 몇몇 곡을 발표했던 래퍼이기도 하고 정원사로 일하면서 축구선수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와 찍은 사진 감독은 자르고 이렇게 올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아들도 데려와서 손흥민 선수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경기 마치고 샤워까지 마치고 나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본인의 아들과도 함께 손흥민 선수가 놀아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올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매너 있게 팬 서비스를 해줬는지를 뒷이야기로 공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조회수가 무려 100만, 좋아요가 18만이 나올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교체로 나와서 본인의 실력도 보여주고 스타로서의 면모 충분히 보여줬는데요. 마지막 인사하는 순간에는 일부 현지 꼬마 팬들이 이 펜스를 넘어와서 너무 가깝고 펜스가 낮다 보니까 막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왔어요. 심지어 테머스 구단 직원은 이걸 막는 게 아니라 소니 어딨냐고 저기 있어 하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달려들어왔지만 토트넘의 경호원 옆에 보시는 분은 안전을 위해서 손흥민 선수 쪽으로 딱 달려들어서 붙지 못하게 막는 모습이 있긴 했는데요. 어찌됐거나 이 테머스와의 경기 현장은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사진 기자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세계 축구계에서 갖고 있는 위치, 왜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스타일인지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적으로 들어가 보면 분명 토트넘이 보여줬던 경기력, 손흥민 선수가 나오기 전에 보여줬던 무기력한 모습, 결국 연장전까지 치러야 했고 많은 주전 선수들을 써야 했던 상황은 비판 요인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 제이 해리스 기자는 경기 후 리포트 기사에서 토트넘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최악의 일이 벌어질 뻔했다. 물론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지만 오브리그 팀을 상대로 탈락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경기 정규시간 종료 직전 마지막 공격 기회는 테머스의 코너킥 공격이었고 거기서 골이 들어갈 뻔하기도 했는데 6탄 수비로 막아냈거든요. 그게 들어가고 0대1로 졌다면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니라 충격적인 재앙이 토트넘에 들이닥쳤을 겁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서 차이를 만들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현지 언론 평가 및 현지 선수들의 생각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 기사의 주요 내용 소개해드리면요. 테머스 공격수 백레이 에노르는 패션 소매업체인 자라에서 일하고 있고 골키퍼인 자스싱은 건물 측량사이고 미드필드인 토미 톰크스는 샌드위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이런 파트타임 선수들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두며 FA컵 4라운드에 진출했지만 특정 선수의 개인 기량에 대한 불편한 의문 등이 제기되는 등 압도적인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로테이션을 일부 가동하긴 했지만 티모 베르너나 세르히오 레길론, 제임스 매디슨 같이 경험이 풍부한 국가대표급 선수들로 논리그 팀을 쉽게 제압했어야 합니다. 경기장에 약간 경사가 있기도 한 어색하고 좁은 인조잔디 구장이기도 했고 벤치의 공간도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토트넘의 코치나 의료진이 경기장 한쪽에 마련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야 하기도 했죠. 라커룸 시설도 비좁았고 날씨도 매우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요인도 토트넘이 90분 안에 테머스를 편안하게 꺾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페드로 포로, 데안 쿠루셉스키, 도미닉 솔랑키, 그리고 브레넌 존슨 같은 선수들이 이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이들은 올 시즌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가장 많이 출전한 선수들입니다. 그런 선수들을 뛰게 해야 했고 많이 뛰게 했죠. 게다가 포로와 존슨은 이 경기를 160분 풀타임으로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쿠루셉스키와 솔랑키가 후반전에 벤치에 나와서 토트넘을 탈락 위기에서 막아야 했죠. 게다가 센터백 라두 드라고시는 지금 18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고 있는데 연장전 돌입과 함께 센터백으로 출전하게 된 제드 스펜스와 그제서야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주력 선수들이 많이 뛴 토트넘이었음에도 에노르가 자신의 스피드와 재치로 포로에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테머스의 주요 전술은 포워드가 추격할 수 있도록 깊숙이 채널로 공을 때려넣는 역습이었는데 이 작전으로 경기 시작 1분 만에 위협적인 코너킥 기회를 얻어내기도 했어요. 토트넘의 수비진이 톤크스가 길게 던진 스로인을 통한 공격 장면에서 골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장면 외에 세트피스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토트넘의 수비 조직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 영입한 골키퍼 안토닌 킨스키가 크로스와 코너킥을 자신있게 처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력이 이렇게 안 좋은 가운데 탈락까지 했다면 토트넘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겐 재앙이었을 겁니다.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인상적인 승리를 거둔 지 나흘 만에 웃음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101분 네이선 치쿠나가 솔랑케 슈팅 시도 앞에서 차단하려고 공을 건드린 게 굴절되어 자책골이 됐는데요. 그 시점까지도 토트넘이 리드를 잡지 못한 것을 고려한다면 토트넘이 정말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즐기고 떨어지길 바랬던 축구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면서 토트넘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언급한 기사입니다. 센터백이었던 조던 컬리네이 리버드는 정규시간 종료 후 연장전에 돌입하면서 대한민국 대표팀과 스웨덴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과 데얀 쿨루세스키가 출전했을 때 허탈감을 느꼈다라고 밝혔다는데요. 이 선수들이 들어오고 바로 득점 기회를 연달아 만들어내면서 확실한 차이를 보여줬죠. 토트넘은 헤비급 복서가 이렇게 한 방을 날리는 그런 모습을 그제서야 보여줬어요. 그전엔 그러지 못했죠.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재앙적인 하루가 될 수 있었지만 어찌됐거나 여전히 토트넘은 3개의 컵 대회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다만 FA컵 4라운드 에스턴 빌라와 맞붙게 될 때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 그때는 미키 반더벤, 크리스티안 로메로, 히샬리송이 부상에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경기 후 72시간 이내에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치를 수 있을 만큼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1월 이적 시장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를 포함한 유럽 내 정보력이 높은 이적 시장 전문 기자들은 파리 생제르맹의 프랑스 공격수 랑달 콜로 무아니를 영입하기 위해 유벤투스와 토트넘이 여전히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선수가 떠나는 것은 분명한 상황인데 어느 팀으로 갈지 맨유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레시포드가 떠난 상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토트넘이 무아니를 데려오는 상황과 더불어서 토트넘은 베르너의 임대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고 싶어 하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본인은 공개적으로는 부인했지만 점차 잉여 자원이 되고 출전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베르너이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영입설, 나폴리가 또 흐비차 크바라첼리아를 파리로 보내는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원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적 시장에서 또 토트넘의 공격 라인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무아니가 오는데 베르너까지 정리를 못하게 된다면 양민혁 선수가 이번 FA컵 경기도 명단에 들지 못했는데 더더욱 출전할 기회를 잡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게다가 토트넘 내부 소식통 1티어로 유명한 에이전트 폴 오키프는 히샬리송이 마침내 풀핏으로 돌아왔다면서 최근 훈련도 소화하긴 했지만 아스널전은 경기 명단에 들어가서 부상 복귀전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거든요. 마이키 무어가 여전히 현지 팬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테머스와의 경기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양민혁 선수가 아스널전도 명단에 들긴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은 경기 출전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아스널과의 경기 어떻게 치르고 또 돌아온 히샬리송이 어느 정도 몸 상태를 보일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월 벌써 세 번째 경기를 치른 토트넘인데요. 1월 16일 목요일 새벽 5시 아스널 원정으로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경기 치릅니다. 1월달 일정 빡빡합니다. 1월 19일 일요일 밤 11시에는 에버튼과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1월 24일 금요일 새벽 2시 45분에는 독일 원정으로 호펜하임과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7차전 치릅니다. 토트넘이 16강 직행이 가능한 8위권에서 아슬아슬하게 경쟁 중이니까 호펜하임전도 이겨야 되고 1월 30일 새벽 5시로 예정된 엘프스보리와의 경기도 이겨놔야 8위 안에 들어서 2월 달에 추가적인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을 수 있는데요. 2월 달에 토트넘은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 리버풀 원정과 에스턴 빌라와의 FA컵 4라운드 원정 경기도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유로파리그 일정까지 병행해야 한다면 너무나 강행군이 됩니다. 과연 토트넘의 운명 일정 어떻게 될지, 어떤 선수가 오게 되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어떻게 이어질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에 대한 최신 소식과 경기 실시간 입중계, 경기 후 분석과 현지 반응도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